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특강 한국지리 제12강 농업의 변화와 공업 발달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그래프의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하나임.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을 먼저 볼게요. 자,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은 남양주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역 자체가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서울에서 가깝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 강원도에 있는 이곳은 평창이에요. 평창. 평창은 워낙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죠. 평창 안에 대관령이 있어요. 고랭지 농업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제일 남쪽은 해남이죠. 땅끝 마을이 있는 곳,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주인데 제주시죠. 그냥 제주도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주시. 여기는 기반함의 특성상 지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논농사를 거의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100% 밭이라는 거. 이게 제주의 특징이죠. 그럼 가나 다라를 보고서 네 지역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눈에 띄는 부분을 봤더니 지역 내 시설 작물 재배 면적이 가가 나다라보다 훨씬 높죠. 몇 배나 높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30% 가까이 되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남양주밖에 없죠. 서울 가까운 곳, 집약적인 토지 이용, 시설 재배를 많이 한다. 자, 그래서 남양주가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다라 중에서는 뭘 먼저 봐도 상관은 없는데 식량작물은 보통 우리가 쌀하고 보리 정도를 식량작물이라고 하는데 라가 독보적으로 또 비율이 높죠. 그래서 쌀 농사를 많이 짓는 곳 해남이죠. 그래서 해남이 라가 되겠네요. 다음 나하고 다는 이제 제주하고 평창인데 여기는 이제 눈에 띄는 게 과수가 나가 많고 다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채소 면적 비율이 다는 꽤 높은 데 비해서 나는 식량 작물이나 과수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이걸 보고서 나가 제주고요. 그 다음에 다가 평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제주는 과일 농사 많이 짓잖아요. 감귤부터 해가지고 파인애플 같은. 그에 비해서 평창은 고랭지 농업, 채소 면적 비율이 지역 내에서 높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네 지역을 구분하면 아마 이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지역 내 경지 면적 중 반 면적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주도는 논이 거의 없고 100% 밭이죠. 99%가 넘어가니까 100%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나가 더 높으니까 틀린 설명. 2번 나는 다보다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이 넓다. 잘못된 설명이죠. 평창이 더 넓어요. 다음 다는 라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해남, 전라도 평야지대 쌀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다음 4번 라는 해남은 가보다 지역 내 전업 농가 비율이 높다. 가구 구성원 전부 다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5번 가는 수도권, 그 다음에 나는 제주권이죠. 강원권이 아니고 잘못된 설명. 여기가 제주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씨는 각각 의복,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 제조업 중 하나임.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은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광주고요. 그 다음에 울산이죠. 자, 서울은 공업 도시는 당연히 아니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업은 다 이제 도시 안에 있던 게 바깥으로 거의 빠져나갔고요. 도시 안에 남아있는 공업은 이제 특정한 거 한두 가지밖에 없죠.
실제로.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업 가운데 의복에 있어서만큼은 섬유죄예요. 의복, 옷 만드는 거 있어서만큼은 1위예요. 그 까닭이 동대문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옷 공장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되게 빠르게 반응해야 돼요.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옷을 입고 나왔다, 또는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다음 날부터 그 옷을 찾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새벽이나 밤이 되면 지방에서 옷을 소매하는 사람들이 서울 동대문 시장 근처로 와서 옷을 사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옷을 많이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의복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1위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울산은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학공업 도시죠. 그래서 3가지 공업이 특징인데, 첫 번째 순서는 비율 그런 건 아니고요. 자동차 잘하고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랑 관련된 정유하고 화학산업, 그 다음에 기타 운송장비라고 표현이 되지만 배 만드는 조선산업이 울산의 핵심 산업이에요. 그 다음 광주는 야구팀 중에 광주 기아 타이거즈가 있죠. 기아가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광주에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광주 하면 자동차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났더니 가나 다가 대충 보이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석유 정제품 울산이고요. 그리고 울산은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화학물질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석유 화학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는 문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선박 및 제조업이라고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기타 제조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타 제조업의 하위가 선박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체계 분류상 선박 제조업보다는 기타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울산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요. 광주에도 자동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A는 울산의 자동차, 광주의 자동차. 그래서 A가 자동차고요. 자라고만 적을게요. 가는 광주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럼 다는 서울이 될 거고요. 서울의 1등은 의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업 중에 제조업 중에 지금 하나 빠진 게 전기 장비가 빠져 있죠. 그래서 B는 전기 장비가 될 거고요. 선택지 볼게요. 1번 B는 전기 장비는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 공업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적환지 지향 공업은 운송수단이 바뀌는 적환지에 공장이 입지하려고 한다. 거기에 있을 때 가장 이익이 많이 난다. 물론 적환지 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운송비가 중요한 공업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그 원료를 이렇게 수입했는데 자,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이제 가장 운송비가 적게 들어가느냐. 당연히 바닷가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운송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요. 국내에 이렇게 물건을, 완제품을 판매하든 아니면 다시 외국에 수출하든 항구 지역, 바닷가 지역이 운송비가 제일 적게 들어가더라. 그 적환지 지향 공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게 1차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정유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석유화학 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C는 의복은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는 원료 지향 공업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의복은 대표적인 시장 지향 공업이에요. 도시에 있으려 그러죠. 그 다음 3번 A는 C보다, 자동차는 의복보다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다. 옳은 설명이죠. 자동차, 요즘 전기 자동차도 많이 나오고요. 당연히 이렇게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C는 의복은 A 자동차보다 2000년 이후 수출액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가는 우리나라에서 A의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동차가 광주에서는 1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면은 자동차는 경기가 1등, 그 다음에 울산이 2등, 그 다음에 3등은 충남이에요.
자,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제조업 가운데 하나니까 경기, 울산, 충남, 그 다음에 좀 지나서 광주가 있다는 것 정도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래프는 우리나라 농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런 문제는 자료 분석 문제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꼼꼼하게 자료를 보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돼요. 기억, 농가당 인구가 증가하였다. 농가당 인구는 인구수를 농가 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왼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1970년에는 어쨌든 그래프상에서 농가 수하고 그 다음에 농가 인구하고 거의 같은 높이에 있죠. 그런데 2019년이 됐더니 농가 수는 요만큼, 그 다음에 농촌 인구 수는 요만큼, 농가 인구는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농가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농가 인구가 줄어드는 비율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당 인구는 감소하였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 다음 니은 휴경지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자, 이제 휴경지의 면적은 변화는 이 그래프만 보고 정확하게 얼마만큼 줄어들었다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경지 이용률이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경지 이용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경지가 있을 경우 그걸 얼마나 알차게 이용하는 개념인데, 물론 이 경지 이용률 자체는 이제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휴경지 면적이 증가한 걸 보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쉬는 땅도 늘어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지식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농촌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고령화가 너무 심해서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안 짓는 땅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니은은 옳은 설명. 그 다음 디귿 농가당 경지 면적이 증가하였다. 자, 이건 농가가 줄어드는 비율하고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비율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자, 농가가 줄어드는 비율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70년하고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4부 25분의 10 정도로 줄어들었죠.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경지 면적은 70년하고 2019년을 봤더니 23에서 16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경지 면적이 더 더디게 줄어들었으니까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였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리을 겸업농가 비율은 2019년이 1970년보다 높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자, 겸업농가는 1970년이나 2019년이나 농가 수 자체는 큰 변화는 없는데 전업농가가 워낙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겸업농가의 비율은 2019년이 1970년보다 더 높다. 옳은 설명.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 빼고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요. 5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글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나라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의 기계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식량 자급률이 낮아짐에 따라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고급화와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브랜드화, 농산물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확대, 로컬푸드 운동 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억은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 현상이 주요 원인이다. 옳은 설명이죠. 이촌향도 현상은 촌락하고 이별해서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그런 뜻이죠. 그로 인해서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기억은 옳은 설명. 니은은 쌀이 밀과 옥수수에 비해 높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먹는 걸 거의 충당하는 농작물은 거의 쌀밖에 없죠. 니은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 디귿
디귿 지리적 표시제는 친환경 재배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품이나 농산품 가공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지리적 특색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때 그걸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자, 친환경 재배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는요, 그냥 친환경 인증 표시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죠. 그 다음 리을을 통해 복잡한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옳은 설명. 정답은 4번. 3번. 그래프는 세 도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씨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를 봤더니 강원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가 있네요. 자,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반면적 비율을 먼저 볼게요. 자, 세 지역 가운데 반면적 비율은 다가 독보적으로 높죠. 강원도예요. 강원도는 사실 철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논이 많지 않잖아요. 워낙 산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강원도가 A니까 다는 A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 그 다음에 가하고 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가가 나보다 2배 이상 더 높죠. 시설 작물,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 자, 이건 주로 이제 대도시 인근, 대도시권에서 하는 농업 형태죠. 시설 농업은.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서 이게 그리고 대도시에서 소비하는 채소나 이제 그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 재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설 재배를 많이 하는 곳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그 다음에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산권 그 일대에서 시설 재배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가가 경남이고요. 경남이고요. 그래서 기록 알파벳으로는 C가 되겠네요. 그럼 나는 전북이고요. 전북이고 알파벳은 B가 되겠네요. 그리고 차이가 크진 않지만 전라도 지역은 물론 충청남도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충청남도도 서해안에 있잖아요. 평야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북, 전남, 충남 이 세 도는 우리나라에서 반면적 비율이 제일 낮아요. 그걸 보고서 전북하고 경남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가는 C고요. 나가 B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논밭 비율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을 보니까 경기도 이천이네요. 수도권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여기는 아마 지역 이름을 아는 친구는 많지 않을 거예요. 뭐 대구, 뭐 구미가 아니죠. 여기가 구미는 그 바로 위에죠. 구미, 뭐 여기 안동까지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긴 하는데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그냥 정말 전형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촌락의 성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 가운데 하나예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되게 높고요. 그다음에 뭐 고령화 지수 높고 노령화 지수 높고요. 뭐 그런 지역인데 의성이에요. 자, 의성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촌락의 성격이 되게 뚜렷한 곳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여기에 있는 지역은 김제죠. 김제는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로 가장 유명한 곳? 뭐 품질 그런 걸 떠나서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지평선 축제를 열기도 하고요. 김제예요.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논밭의 비율인데 가를 봤더니 논의 비율이 나다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가가 김제가 되겠네요. 김이라고만 적을게요. 다음 나하고 다는 뭐 논밭 비율은 비슷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몇 배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이천이 나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의성이 다가 되겠네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호남 평야에 위치해 있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2번 나는 세 지역 중 중위 연령이 가장 높다. 중위 연령은 그냥 평균 연령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 다 의성이 제일 높을 거예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다? 아니죠. 이천이 훨씬 가깝죠.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전업농가 비율이 높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수도권 지역이, 대도시권에 있는 지역이 겸업농가 비율이 높아요. 그 다음 5번, 나는 다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높다. 이거 뭐 설명할 게 없네요. 틀린 설명이죠. 5번, 다음 글의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업의 입지는 지형 원료 등의 자연적 요인과 시장, 노동력, 교통 등의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공업은 일반적으로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입지한다.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원료비, 운송비, 노동비 등이 있으며 어느 요소의 비중이 더 높은가에 따라 입지가 달라진다. 공업 입지 유형에는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적한지 지향형, 노동 지향형, 직접 지향형, 입지 자유형 등이 있다. 1번, 최근에는 기역보다 니은이 입지 요인으로 중시되고 있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 정답은 아니고요. 2번, 시멘트 공업은 주로 디귿을 절감하기 위해 원료 산지에 입지한다. 자, 시멘트 공업은 원료 지향형 공업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운송비가 되게 중요한데 원료 산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운송비를 최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료비가 아니라 비용이 아니라 운송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원료값이 비싼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잘못된 설명이니까 정답이죠. 그 다음 3번, 리을의 사례로 시장 지향형의 사례로 가구, 제과, 인쇄공업 등을 들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미음은 항구와 같이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말한다. 적환지,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비읍에는 직접 지향형 공업에는 자동차 공업과 같은 조립형 공업이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죠. 자동차는 수천 가지, 만 가지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부품이 모여서 완제품인 자동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하고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하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모여 있어요. 그래야 부품을 만들어서 곧바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 6번. 지도는 두 제조업의 출하액 상위 3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가죽, 가방 및 신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중 하나임. 자, 가를 봤더니요. 서울, 안산, 부산이 있고요. 나는 화성, 광주, 울산이 있죠. 울산, 광주, 그리고 화성. 그래서 나는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가는 신발을 중심으로 하는 가죽 가방 및 신발이에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자본 기술 집약적 중화 공업이다. 이건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죠. 니은 가는 나보다 전국 대비 수도권 출하액 비율이 높다. 서울과 안산이 3위 안에 들어가니까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 나는 가보다 사업체당 출하액이 많다. 사업체당 규모가 훨씬 크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리을 가는 직접 지향형이 아니라 노동 지향형.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고요. 나는 직접 지향형이죠. 아까 5번 해설에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틀린 설명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7번 그래프는 권역별 제조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임. 자, 사업체 수가 제일 많은 거의 절반쯤 되는 가는 수도권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 많은 나는 영남권이에요. 다음 충청권하고 호남권은 인구수는 비슷해요. 충청권이 최근에 더 많아지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는 충청권은 그 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 공장이 많이 이전해 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나 출하액이나 더 많은 다가 충청권이고요.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자, 이렇게 구분하면 뭐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1번, 가는 수도권은 라 호남권보다 가구 제조업의 출하액이 많다. 옳은 설명. 가구는 대표적인 시장 지향 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소비 시장인 도시 가까운 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구라고 하는 건 원료는 이제 보통 나무잖아요. 나무는 상대적으로 운반하기가 쉬워요. 뭐 운반하다가 뭐 조금 찍혀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런데 일단 가구로 만들게 되면은요, 가구는 속이 텅 비어 있잖아요. 부피도 커지고요. 운송할 때 뭔가 찍히거나 하면은 불량품이잖아요. 그래서 가구 공장은 대도시 가까운 곳에 있어야 운송비를 최소로 할 수가 있고 가장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이 옳은 설명. 그다음 2번, 가와의 지리적 접근성은 나가 다보다 높다. 충청권이 더 가깝죠. 이웃해 있죠. 그다음 3번, 라는 호남권은 가보다 직접 불이익으로 인한 제조업 분산 현상이 뚜렷하다. 반대로 되어 있죠. 수도권은 직접 불이익이 심해서 이제 공장이 충청권이나 지방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죠. 뭐 많이라기보다는 옮겨가고 있죠. 4번,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제조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이건 제조업 수하고 제조업 사업체 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 수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되죠. 그래서 틀린 설명. 그 다음 5번, 호남권은 충청권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1번. 8번, 그래프는 세 제조업의 지역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을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섬유는 뭐 우리나라 핵심 산업은 아니라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1차 금속은 1등이 경북이에요. 경북. 그리고 경북은 B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자, 포항, 광양, 당진, 포광단. 광양은 전남에 있죠. 자, 그래서 다는 전남이고요. 기호는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자장비는 독보적으로 경기가 1등이고요. 전자장비는 그냥 첨단 산업이라고 해도 좋죠. 자, 그래서 가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충남하고 비율은 비슷한데 나는 아까 경북이었죠. 경북. 구미가 전자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섬유 제품은 가나 순서인데 경기가 1등, 그 다음에 경북이 2등, 그 다음에 대구가 3등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1번이 되겠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세 도의 농업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와 A, C는 각각 강원, 경기, 전북 중 하나임.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왼쪽 그래프는 경지 면적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 면적 비율과 논 면적 비율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반 면적 비율이 더 높은 가장 높은 가가 강원이에요. 강원이고요. 그 다음에 논밭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황해안 쪽에 있는 서해안 쪽에 있는 평야 지역 여기에 있는 도가 논 면적 비율이 가장 높죠. 충남, 그 다음에 전북, 전남이 높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뭐 충남, 전북, 전남 이 세 개를 서로 비교하진 않고요. 여기처럼 거의 10%쯤 차이가 나잖아요. 이 정도면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가 전북이고요. 전북이고 나가 경기예요. 그 다음에 경지 면적 자체를 봤더니 경기와 전북은 2에 가깝고요. 20만 헥타르에 가깝고요. 강원은 10만 헥타르에 가깝죠. 강원도는 아무래도 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자료에서 A, B, C를 구분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건 그렇다고 못 풀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이미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풀기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자, 우리가 농가당 경지 면적은요. 경지 면적을 농가 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왼쪽 그래프에서 경지 면적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농가 수를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농가당 경지 면적을 뭐 정확한 수치로 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략적인 양상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B, C 중에 농가당 경지 면적은 B가 다른 두 행정구역보다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1.5배쯤 더 높죠.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전라북도는 경지 면적이 제일 넓은데 농가 수는 중간쯤 되죠. 중간쯤 되니까 B가 전북이에요. 계산해 보면은 물론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제 알 수 있는데 전북이 상대적으로 이제 농가당 경지 면적이 제일 넓어요. 그 다음에 A하고 C는 농가당 경지 면적이 얼추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농가 수를 봤더니 A가 C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경지 면적을 봤더니 다하고 다가 가보다 경지 면적이 훨씬 넓죠. 그래서 A가 경기고요. 그 다음에 C가 강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A, B, C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 난도가 낮은 편은 아니네요. 높은 편이에요. 자, 1번. 가는 나보다 농가 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죠. 가나 다하고 A, B, C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강원보다 경기가 농가 수가 더 많아요. 그 다음 2번. 나는 다보다 농가당 경지 면적이 넓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경기도가 전라북도보다 농가당 경기 면적이 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3번. 다는 나보다 전북은 경기보다 경지 면적 대비 시설 작물 재배 면적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A는 B보다 지역 내 전업 농가 비율이 높다. 경기가 전북보다 전업 농가 비율이 높을 수가 없죠. 낮고요. 그 다음 3번. B는 C보다 벼 재배 면적이 넓다. 전북은 강원보다 벼 재배 면적이 넓다. 정답은 5번이네요. 2번. 그래프는 세 작물의 전국 재배 면적과 지역별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 C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은 경북은요, 과수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죠. 그 다음에 B는 전남은 쌀과 함께 보리를 그루가리 형태로 많이 재배해요. 그 다음에 C, 제주는 논농사를 거의 짓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가나 다를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과수를 봤더니 나가 정말 비율이 독보적으로 1등이죠. 그래서 나는 경상북도 A예요. 나는 A. 그 다음에 맹류를 봤더니 가가 독보적인 1등. 자, 그런데 우리가 맹류는 쌀과 그루가리 형태로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기후가 온난한 남부 지방에서만 재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남, 그 다음에 전북, 경남이 맹류를 주로 재배하는 곳이거든요. 물론 제주도도 맹류를 재배하긴 하지만 제주도는 면적 자체가 워낙 좁잖아요. 그래서 재배 면적 비율, 그러니까 재배 면적 자체는 전라남도가 제주보다 훨씬 넓다. 가가 전라남도 B고요. 그래서 가가 B네요. 그러면 뭐 다는 C겠죠. 자, 이제 이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과수를 찾아볼 수 있겠죠. 다가 C니까 자, 제주도는 면적은 도중에 제일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내에서 뭐 감귤을 비롯한 과일을 가장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면적 자체도 경상북도에 이어서 우리나라 두 번째네요. 그래서 다는 C, 정답은 3번. 3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작물별 노지 재배 면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는 각각 과수, 맹류, 벼 중 하나임. 1975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했더니 노지 재배, 아무 시설 없이 그냥 맨 땅에서 농사를 짓는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네요. 많이 줄어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75년이든 2020년이든 노지 재배 면적 비율 중에 제일 넓은 가가
벼가 되겠죠. 우리나라 쌀이 주식이니까. 그 다음에 75년에는 벼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면적이 넓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뭐 채소나 특용작물보다도 적은 나는 맹류가 돼요. 요즘 보리 거의 안 먹으니까요. 그 다음 다는 75년하고 비교를 했더니 2020년에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죠. 과수예요, 과수.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과수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어난 까닭이죠. 1번, 가는 노지 재배 면적의 감소폭이 가장 크다. 자, 감소폭은 비율은 아니긴 한데요. 자, 벼가 줄어든 거하고 보리가 줄어든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보리가 줄어든 게 더 크죠. 그래서 나가 제일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니은, 가의 그루가리 작물로는 나, 맹류가 다 과수보다 많이 재배된다. 옳은 설명. 그 다음 디귿, 채소의 노지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다. 채소 살펴보면 되죠. 요만큼이 됐으니까 감소하였죠. 그 다음 리을, 총 노지 재배 면적 중 벼 재배 면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벼 자체의 재배 면적은 줄어들었는데 벼가 줄어든 비율보다 총 노지 재배 면적이 줄어든 비율이 더 커서 전체 노지 재배 면적 가운데 논의 재배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4번, 다음은 단원 발표 수업 장면이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요, 섬유 제품은 뭐 80년대 중반하고 비교했더니 절반 이하로 뭐 생산량이 줄어든 거고요. 그에 비해서 1차 금속은 꾸준하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보통 첨단 산업이라 그러는데 얘는 95년 이후로 되게 빠르게 정말 몇 배나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 섬유 제품, 경공업 제품에서 중화공업 제품을 지나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변화한다. 그걸 나타낸 거예요. 자, 이건 공업 구조의 고도화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기업, 대기업, 그 다음에 중기업, 그 다음 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뭐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대기업을 봤더니요. 종사자 수는 요만큼 비율인데 출하액은 요만큼이죠. 그래서 1인당 출하액을 보면은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1인당 출하액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대기업 자체가 사업체 하나가 규모가 크니까 대기업이 하나당 매출액이 많은 거, 출하액이 많은 건 당연해요. 하지만 1인당, 사람 한 명당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건 사실 뭐 대기업이나 뭐 대기업에 가고 싶었으나 못 간 사람이나 사실 능력 차이가 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대기업이 1인당 출하액이 훨씬 더 많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 공업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대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자체가 돈이 많다 보니까 기계화나 그런 것들도 더 잘 돼 있고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대기업 중심인 공업 구조다. 약간 뭐 문제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공업의 이중 구조라고 불러요. 정답은 3번. 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라 지역의 지역 내 출하액 1위 제조업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D는 각각 1차 금속, 기타 운송장비, 조선이죠. 비금속 광물 제품, 뭐 우리나라에서 비금속 광물이라고 할 만한 건 시멘트밖에 없어요. 시멘트. 그 다음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중 하나임. 이건 그냥 첨단 산업이라고 봐도 좋죠. 자, 볼게요. 가는 충청남도 당진, 포광당, 포항, 그 다음에 광양, 당진, 1차 금속이죠.
제철이죠, 제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체크하고요. 자, 나는 삼척이에요. 삼척은 뭐 공업 단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역은 아닌데 충청북도 북동부, 강원도 남부 여기는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죠. 그래서 삼척의 주요 산업은 시멘트가 되겠죠. 시라고만 시멘트 적을까요? 그래서 비금속 광물 제품이 되겠죠. 자, 다는 구미라고 하는 곳인데 전자산업이 발달해 있어서요. 첨단 산업이라 그럴게요. 그럼 라는 거제도죠. 자, 거제도는 배 만드는 조선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 다라를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A, B, C, D도 알아봤죠. 자, 설명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다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가는 당진, 다는 구미인데 1차 금속 제철 산업은 자본 집약형 공업이라서 공장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대부분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장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전자산업, 뭐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자산업은 사람 손이 은근히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도시의 인구 자체도 당진보다 구미가 훨씬 더 많고요. 자,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 2번 나의 비는 삼척의 비금속 광물 제품 시멘트는 대체로 시장 지향형 입지 특성을 보인다. 시장 지향형이 아니라 원료 지향형이죠. 그 다음 3번 A의 출하액이 가장 많은 도는 경기도다. 1차 금속의 출하액이 제일 많은 도는 경기도가 아니라 경북이죠. 포항이 있는. 그 다음 4번 A의 제품은 1차 금속의 제품은 D, 조선업의 주요 원료로 이용된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C는 전자산업은 D, 조선산업보다 최종 완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잘못된 설명이죠. 6번 그래프는 권역별 제조업 출하액과 두 제조업의 권역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임. 자, 가나다라 이 원의 규모는요. 그 지역 모든 제조업 출하액의 총 합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부품 컴퓨터 이쪽에 비율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나 권역이 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가하고 나를 봤더니 그 권역의 제조업 출하액은 얼추 비슷해요. 물론 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하지만 자동차 비율이 높냐 아니면 전자부품 비율이 높냐 그거 보고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의 비율이 높은 가가 영남이고요. 영남. 자동차는 1등이 경기, 그 다음에 2등이 울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은 서울의 자동차 관련 공업이 거의 없겠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천 쪽에는 조금 있긴 한데 근데 경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남권은 울산 말고도 부산, 경남, 그 다음에 대구에도 자동차 산업이 꽤 많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1등, 그 다음에 수도권이 2등이에요. 그에 비해서 전자산업은 경기가 워낙 독보적이니까 나는 수도권이 되겠죠. 수도권. 그 다음 다하고 라는 충청권하고 호남권인데 자, 이건 볼 것도 없이 제조업 출하액이 더 많은 충청권이 다고요. 그 다음에 호남권이 제조업에 있어서는 충청권보다 규모가 더 작죠. 자, 그래서 라는 호남권이 되겠네요. 1번 볼게요. 나는 중화공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권역이다. 영남권이 제일 많죠. 2번 가는 나보다 제조업 사업체 수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 영남지방은 남동임의 공업지역, 중화공업 중심. 그래서 사업체당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뭐 의복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땅값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뭐 큰 공장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조업 사업체 수는 수도권이 제일 많아요. 출하액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나는 가보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이건 가, 나가 어느 권역인지 구분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봤더니 나가 가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거죠. 비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라는 다보다 호남권은 충청권보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건 3번하고 거의 같은 건데 그 지역의 전체 경제 규모 같은 거, 출하액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전국에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가 라보다 더 높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라는 가, 다 모두와 권역의 경계가 맞닿아 있다. 라는 호남권인데 수도권하고는 당연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해설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